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우리 증시,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는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있었고, 환율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에 상당히 좋지 못한 환경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있을 이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남은 이 4개월여간의 증시 기간 동안 우리 증시에 상당한 충격이 또 한 번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들고 특히나 9월과 10월은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9월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미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지금 울트라 스텝인 100bp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지금 이 긴축 속도가 지금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에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더 부추겨지면서 증시의 자금 유출도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증시는 더욱더 하락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이 시총 상위주들 이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7, 8, 9월 해서 일단 9월이 끝나봐야 이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대충 아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9월 중에라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미리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도 또 상당히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제 생각에는 내년을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지금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연말이나 내년 1, 2월쯤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히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또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되니까 말이죠. 아무튼 지금 올해 있을 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이 부분도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지금 이런 경기 어떤 침체 국면에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중간선거 지금 바이든의 어떠한 목적과 바람대로 가능할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어떤 제스처를 보일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미국과 어떤 중국 간의 또 이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참고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뭐 최근에 미증시가 좋지 않았다고만 해서 오늘 이렇게 풀썩 주저앉은 건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는 또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 또 오늘 우리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뭐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관련 기사가 한 6, 7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슈 분석 시간은 증시에 제가 선정한 이슈들을 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요. 그 증시 날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뭐 제가 건너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마감 시황을 제가 항상 중요하게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거시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시던데 다른 것보다 1차적으로는 뉴욕 증시 마감 시황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을 정독해 봐라라고 1차적으로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궁금해했던 또 아니면 궁금해할 내용들을 읽어보거나 분석을 해보고 또 그 안에 보면 또 환율이라든지 여러 뭐 금리라든지 이러한 뭐 지표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관련 지표들도 다시 한번 더 찾아볼 수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어져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상황들 뭐 이런 것들 또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주식 공부의 첫 번째는 일단 시황을 한번 읽어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마감 시황, 자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시황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이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서울경제 9월 1일 자 오후 4시 27분 장마감 이후에 나온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자, 제목을 미중 갈등 재개 조짐의 코스피 2410선까지 털썩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바로 본문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미중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2%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지수는 2410선 초반까지 후퇴를 했는데 이날 자,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코스피 상황을 보면 자, 코스피는 전날보다 2.28% 내린 2415.61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전 거래일보다 29.05포인트, 즉 1.18% 내린 2443포인트에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낙폭이 오히려 2배 이상 커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크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매서웠는데 이들은 각각 3,587억 원 그리고 8,321억 원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외인은 7,085억 원의 규모의 이 선물 매도까지 나서면서 이 지수 폭락을 주도를 했는데 반대로 개인은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매 동향에서 제일 좋지 않는 흐름이 이 개인만 순매수하는 겁니다. 개인만. 근데 오늘 개인만 순매수했는데 그것도 코스피에서만 개인이 1조 원 넘는 매수를 보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한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증권가는 반도체를 둘러싼 이 미중 갈등이 재부상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의 8월 무역 적자가 94억 7천억 달러까지 확대되면서 자, 증시가 폭락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에서도 뒤에 나오지만 오늘 오전 이 장 시작할 즈음해서 이 속보로 무역 수지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거든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단 관련 뉴스는 뒤에서 같이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엔비디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서 자사가 보유한 첨단 반도체 일부를 중국과 러시아에 판매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미국 정부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를 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특히 장중 대만이 관할 구역을 침범한 이 중국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피의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참고로 지금 엔비디아가 어젯밤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로도 급락했더라고요. 이 관련 뉴스를 또 준비했으니까 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어떠한 여타 환경들 때문에 오늘 코스피 상당히 급락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이 반도체 대형주였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급락을 했습니다. 자, 원화 약세도 증시 폭락 배경 중에 하나다. 자,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54원 9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 달러당 1355원까지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자,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 재부상에 수급 변동성까지 가세하면서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른다면, 즉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 증시 불안정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발동될 거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이 달러에 투자하고자 하는 뭐 외인이든 이 기관이든, 그죠? 이 증시 안에 투자 참여자들의 이 증시 자금이 상당히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거고 하락에 더욱더 부채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썩 좋지 못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코스피를 정리를 해봤고, 뭐 코스닥은 가볍게 보시면 참고로 2.32% 내린 788.32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 역시 0.78% 내린 어느 정도 약보합수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장대 음봉 그리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인과 기관의 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자, 외국인이 1368억 원, 그리고 기관이 1361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또 260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도 개인만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코스닥도 2600억 원 정도 수준의 이 홀로 또 순매수를 했으니 오늘 매매 동향은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데일리, 자,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고요. 자, 서머 랠리 끝났다. 이 긴축 쇼크에 나흘 연속 하락, 그죠? 자, 우리 증시가, 이 뉴욕 증시가 4일 동안 급락을 할 동안 어느 정도 우리 증시는 좀 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폭락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키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제가 잠시 미선물을 보니까 미선물 지금 또 급락을 하고 있네요. 오늘 장도 어느 정도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첫 번째 이 소제목은 장막판 낙폭 기운 3대 지수입니다. 31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자,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88% 하락한 31,510.4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인 이 S&P 500 지수는 0.78% 내린 3,95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지수 역시 0.56% 떨어진 11,816.20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참고로 앞서서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이 초강경 매파 발언이 나온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이날 장중 내내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자, 오후장 들어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을 했고 장막판 오히려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이어진 이 두 달 남짓의 이 서머 랠리는 약세장 랠리였다라는 의견이 점차 힘을 받는 기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이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이날 한 연설에서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초까지 4% 이상으로 올리고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금리 인상의 가속도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일각의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조기에 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아예 불식시키는 발언이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에 크게 악재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스터 총재는 또 금리 인상으로 미국 성장률이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실업률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네요. 자, 이에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자, 미국 2년물 이 국채금리는 장중 3.501%까지 치솟았는데 2007년 이후에 15년간 볼 수 없었던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뭐 크게 비슷한 내용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빅테크 주식들도 이날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이 주요 빅테크 주식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 상당히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구조조정 수식을 전한 이 소셜미디어 스냅 주가는 이날 오히려 8.69% 뛰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미 주식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관심이 있는 내용이실 것 같고, 국내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빅테크주 일제 약세 일단 소제목인데 또 관련 내용 조금만 읽어보고 이번 뉴스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나온,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 나온 이 뉴욕 증시 고용 지표는 다소 부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내놓은 이번 달, 자,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13만 2천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월가 예상을 상당히 하회하는 수치다. 자, 앞서서 발표했던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바이든의 어떠한 지지율에도 도움이 됐고, 또 연준 의장의 이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도 상당히 정당성을 또 부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용이 또 예상보다 더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럽에서 또 악재가 전해졌는데, 유럽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 에너지난입니다. 에너지난. 어제 제가 이슈 분석 시간에서도 아랫게, 그죠? 이틀 전에 제가 이슈 분석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은 지금 에너지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러시아를 제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 천연가스를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난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물가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금 일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또 악재가 전해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자, 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자, 유로존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1%로 나타났다. 자, 미국이 지난달에 발표한 CPI 상승률이 8.5%,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조금 낮게 나와서 시장의 이 서머 랠리를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번 달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근데 연준의 지금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합니다. 8.5%를 지금 지난달에 기록을 했는데 2%는 낮추려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지금 이 투자자들에게 안겨줘야 될지 지금 벌써부터 아찔합니다. 사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이 독일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이 닥스 30 지수와 이 프랑스 파리 증시의 이 CAC 14 지수는 각각 0.97% 그리고 1.37% 떨어졌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시장이 이 악화율로만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찰스 슈왑 이 분석가는 지난주부터 이 지속적인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6월의 저점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에 이틀째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90달러를 밑돌았는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죠. 이 가격이 2.3% 하락한 이 배럴당 89.55달러, 90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하락하는 거는 이 물가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반길만 하지만, 이 유가 하락이 이 공급량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수요 둔화로 인한 유가 하락이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것, 그죠?
썩 좋지 못한 현상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시작 시점 돼서 이 속보가 떴는데, 자, 무역수지 이 94억 7천만 달러 적자라고 하면서, 자, 14년 5개월 만에 연속 적자라고 합니다. 관련 뉴스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본문을 다 한번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자, 무역수지. 자, 지난달이면 8월이죠. 자, 8월에 이 무역수지가 이 9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인데, 자, 1일, 자,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566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661억 500만 달러로 28.2%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9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자, 이로써 올해 무역수지가 지난 4월부터 5월, 6월, 7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해서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작용한 2007년 12월에서 2008년 4월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수출은 기존의 8월 최고 실적인 작년 8월 533억 달러 대비 30억 달러 넘게 상회하면서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을 하긴 했습니다. 품목별로 특히나 석유 제품, 자동차 등의 6대 주요 품목이 증가를 했고, 석유 제품, 자동차는 역대 8월 1위, 2차전지는 역대 월 기준 1위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 반도체 같은 경우 자, 수요 약세,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8월 1일에서 8월 10일자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역성장했다라는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어찌됐든 8월 전체 마감을 보니까 역시나 반도체는 역성장을 했네요. 근데 이 수출 실적에서 약 한 20%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렇게 역성장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무역수지 적자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출액보다도 수입액이 많다는 게 문제니까, 수입액이 많다는 거는, 그죠? 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 수입 물가가.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화돼야 이 무역수지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설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더 급한 거는 반도체 이 업황이 돌아와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도 상당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입도 역대 최대였다. 특히 원유, 가스 등의 에너지 수입액은 작년 대비 89억 달러, 증가한 185억 달러를 나타냈다. 자, 산업부는 수입 증가세가 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이탈리아 등도 전년 대비 무역 수지가 약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럴드 경제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나온 뉴스고요. 자, 경제 어려워도 외국인은 배터리와 차는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다 읽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시고 소제목으로 LG 엔솔, 삼성 SDI, 현대차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더라.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이 섹터고, 오히려 지금 지난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주가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비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상승하기도 했죠. 그 이면에는 또 외국인의 이 순매수가 상당히 결정적인 어떤 한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IRA의 비수혜주로 분류돼서 주가가 빠졌다면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 지금 IRA와 관련된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이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완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어떠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런 건 어느 정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또 뭐 저는 괜찮게 또 이야기를 했었고, 뭐 또 그 이유 중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리면, 음, 자동차용 반도체 이 수급도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현대차와 관련된 지금 현대차 기아차 7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반기로 가도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적은 좋을 것 같다. 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런 뉴스가 눈에 띄길래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헤럴드 경제 9월 1일. 자, 9월 주가 떨어져도 2300선은 지킬 듯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9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이 증권사별로 지금 예측치를 내놨는데 이게 다 형편없는 거라서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대충 뭐 2300 중반에서 2500 중반선을 예상 밴드라고 지금 두고 있는데, 뭐 언제 증권사 예측치가 맞은 적이 있던가요? 일단은 그래도 본문을 한번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떨어져도 2300 지키겠지만 올라도 2600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다. 자, 증권사는 지난달 서머랠리를 주도했던 이 조선태양 이방원, 자, 조선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 방산, 원전의 이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6, 7월 저점까지는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월의 급락은 오히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처음 경험하고 9%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놀랐던 이 반응이었던 것만큼 오히려 앞으로는 학습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혜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가파르게 올린 이 금리 정책에 시장 참여자들이 일정 부분 적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 변동성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 7월부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되돌림 탄력이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자, FOMC를 거치면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 유가 상승과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나타난 다음에 시장 방어력이 강하고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방산, 조선, 음식료, 2차전지, 유틸리티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면 유가 하락과 장단기 금리차 확대가 보이면 IT 하드웨어, 인터넷, 게임 등 이 낙폭이 컸던 이 고평가 종목과 민감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뭐 크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읽지는 않을게요. 자,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되돌림 형태 이 V자 반등보다는 상단의 일부를 놀린 이 루트 기호식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 3분기 2500선에 안착한 뒤 4분기 2800선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내년 상반기에는 2800선 안착을 테스트하면서 박스권 내 이 계단식 저점 상승 과정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일단 뭐 우상향한 어떤 전망을 내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9월, 10월에 어쨌든 크게 폭락을 한번 할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2300선도 조금 위태해 보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망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9월, 10월은 그죠? 9월, 10월은 좋지 못할 것 같다. 근데 11월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사람도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9월, 10월에 그렇게 좋지 않다면 뭐 지금이라도 증시에서 자금을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뺐다가 저점에서 다시 산다라는 거 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다가 돈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추가 자금이 있으시면 저점에서 추매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뭐 다 팔았다가 다시 사거나 뭐 이런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지금 좋지 못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9월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 모든 증권사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대신에 2300선은 지킬 것 같다. 예, 강력한 지수 저점이 2280,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2300선은 지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뉴스를 언급을 드리면서 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장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시간에 의해서 7%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대중반도체 수출 금지, 미국 대중반도체 수출 금지, 자, 엔비디아 시간에 자, 7% 폭락 이렇게 돼 있죠. 뭐 길지 않으니까 뉴스를 바로 그냥 본문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미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을 사실상 금지함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 그래픽 카드 제조업체인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미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 비밀을 훔칠 수 있다라는 우려로 미국 기술로 만든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상무부에서 허가하는 반도체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 상무부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허용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서도 오늘 우리 증시의 폭락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이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 어느 정도 또 미국과 이 중국 간에 상당히 또 무역 분쟁으로 또 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끼어 있는 이 한국 같은 경우에 고려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또 오늘 우리 증시가 그와 관련해서 폭락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하반기, 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이라는 어떤 제목의 뉴시스 기사인데요. 본문의 내용 요약을 보시면, 자, 1분기 0.6%, 2분기에는 0.7% 성장을 했습니다. 수출과 소비가 이끌었다. 자, 한국은행은 매분기 0.1에서 0.2% 성장 시 앞으로 2.6%는 달성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국민소득은 마이너스인데 국민 체감 경기가 더욱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 3개 이 시름에 상당히 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하반기의 성장률을 상당폭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본문이 상당히 긴데 앞서서 이렇게 요약본을 읽어본 것으로 일단 마감을 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1분기와 2분기는 이 상장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3분기와 4분기는 실적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죠. 경제 상황도 1분기, 2분기는 그나마 살만했다면 이 3분기, 4분기는 상당히 좋지 못하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트리플 약세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소비, 그리고 생산, 그리고 고용, 이 세 개가 모두 이 침체하는 상황, 이 트리플 약세가 이제 현실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역시나 증시에 썩 좋지 못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비관론자가 아니고 상당히 저는 좀 낙관론자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도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앞으로 있을 이 4개월의 간의 어떠한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게 옳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가 탄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실적은 플러스를 내야 됩니다. 적자를 보면 안 되죠. 플러스 실적을 내는 회사.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말에 기대 배당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회사.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종목을 지금 고르시는 게 옳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증시 폭락에 멘탈이 조금 어지러우신 분들이 간혹 있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9월의 첫날이고 아직 9월, 10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증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오늘 첫날에 2% 이상의 폭락으로 마음 다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금 증시는 상당히 출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드시고 증시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윌키는 앞으로도 이 커뮤니티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멘탈 정비하면서 앞으로도 투자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북급사 TV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